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자체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얌체 장기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낙동강 세계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환경단체는 사업 승인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며 건설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이 개장했지만 개장 초반부터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피서객이 좀처럼 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장기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이 엉뚱하게도 고급 수입차들의 주차장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이곳은 장림 분해치아를 찾는 관광객 전용 주차장.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달 전 주차한 차량과 비교해보니 70% 이상이 같은 차량입니다. 얌체 장기주차 차량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놓고 그 자리에서 계속 비어가 있길래 그 자리에 대는데. 이 고급 수입차도 곳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이들 차량 역시 한 달 넘게 장기 주차된 차량, 연락처도 없습니다. 중고 매매 차량이 와가지고 한번 장기 주차하는 걸 봤고요. 그런 차량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될 데가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주차난이 부족할 때가 있을 정도로 했을 때는 조금 짜증도 나고. 이곳을 찾은 일부 운전자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다 얌체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를 돌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있네. 보통 되면은 많이 비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된 부산 북구 문화 빙상센터. 이곳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안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오래 세워져 있었는지 먼지가 가득합니다. 방치 차량 곁에는 고급 수입차들도 주차돼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급 외제 승용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화를 해보니 인근 고급 수입차 업체 직원 차량입니다. 네, 입니다. 부산 실내 빙상장과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주차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고급 수입차 업체 직원 차량만 10대가 넘습니다. 공영주차장 1층에 1층. 직원들이 주차하는 거 말씀하시는 부산 밑에 층 1층에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동안 얌체 장기주차 차량을 알면서도 단속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이달부터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한 뒤 이동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7월 10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얌체 장기주차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자 아예 무료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료화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낙동강 세계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건설 승인을 전제로 한 보류라며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엄궁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철새 대체 서식지 마련이 미흡하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자연유산위원회에선 건설 승인을 권장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가 건설 승인을 기정사실화해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록에는 교량 건설에 따른 서식지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엉터리 통계로 내린 결론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통량이 줄고 있는데 자기들 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들은 명지대교나 수정터널, 배경터널 모든 것에서 다 일반 비전문가들이 해도 그만큼 맞출 수 있는 정도도 못 맞춘.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다 부정과 부패에 연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비롯해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 의견도 공정히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정에서 불과 30분 정도 겨우 설명 시간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희들을 설명 공간에서 퇴장시킨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부산시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자연유산위원회는 18일 낙동강 일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철새 대체 서식지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사법부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 안전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법으로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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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은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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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지난해 8월 1심에서 각하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그 말은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바다에 버려도 좋다, 위법하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앞바다에 와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모르겠고 그 자체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국제재판 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권을 포기한 판결입니다. 이건.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 4천여 톤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8차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동해안 쪽에 고리 원전이라든지 월성이라든지 그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오염수가 동해 바다로 흘러갔을 때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일본은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당연합니다. 우리 바로 가까운 이웃나라에서 이런 큰 사고가 터져서 이게 언젠가는 이제 우리 그네로 이게 흘러올 텐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고 또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전적으로 져야 되는 그런 엄중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환경단체로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대법원의 상고에 끝까지 다투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해수욕장이 개장했지만 개장 초반부터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피서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김윤정 기자가 바닷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대표 해수욕장인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피서객들로 붐벼야 하지만 장마철과 겹치면서 한산하기만 합니다.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 보니 바닷물에 들어가 바다를 즐기는 피서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해변 인근을 산책하는 피서객만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 7월 1일부터 18일까지 광안리 일대 강수 현황을 살펴보니 맑은 날보다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수영구는 올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바오 가족 모형까지 설치하고 피서객 맞이에 나섰지만 7월 둘째 주 주말에는 비 예보로 광안리 드론 쇼까지 취소되는 등 장마철과 겹치며 오히려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피서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개장 후 첫 주말 19만 1천여 명이 찾았지만 올해는 10만 9천여 명에 그치는 등 반토막 수준입니다. 비가 내리다가 또 습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서철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전면 개장 초반 바오 가족 조형물 등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서며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야속한 날씨 탓에 피서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관은 지난 2020년 제주에서 첫 문을 연 뒤 이번이 8번째인데요. 부산만의 독특한 미디어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사방이 장미꽃밭입니다. 바람 소리와 새소리뿐만 아니라 꽃향기도 느껴집니다. 미로와 같은 어둠의 공간을 지나면 새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영상들. 태초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담은 듯합니다. 전 세계 700만 명이 방문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9월 말에 제주를 시작으로 21년 여수 강릉, 그리고 22년부터는 이제 해외 확산을 하기 시작해서 22년에 홍콩, 23년에 중국 청두,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렇게 7개의 전시관을 오픈을 했고 이곳 아르테 뮤지엄 부산이 이제 그동안 저희가 개관했던 전시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1,700평 정도를 사용하는 이제 국내의 4번째 그리고 아마도 국내의 마지막 전시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전시관의 주제는 순환입니다. 19개 공간에서 작품이 선보이는데 이 중 16개가 처음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의 명화들을 미디어 아트로 재구성한 작품들은 부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각 아르테 뮤지엄의 가든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각 지역의 소재, 지역의 인문학적인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한 작품들을 제작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곳 부산에서도 저희가 이제 스테리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마도 부산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갈매기, 부산에 가면 이제 이런 음악에 맞춰서 부산의 여러 가지 자연 요소, 인문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이곳 부산에서만 특별히 상영이 됩니다. 이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민간 자본 2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2년 부산시가 유치 협약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전시관 측은 방문객 수요에 맞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작품들을 순회 전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 부산 전시관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세관이 해상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통관 체계를 개편합니다. 부산세관 통관국은 전담부서에 화물 정밀 검사팀을 배치하고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한 안전 위해 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세관은 최근 마약 검사 장비와 이동형 엑스레이 검색기 등 과학 검색 장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중고 특수 63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관 학부모 배움 학교를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본청 주관으로 운영했던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학교당 1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또 학교에서 원활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녀 발달 단계별 학부모 교육 과정을 만들고 학부모 교육 강사 콜 웹페이지를 통해 학교의 강사 선정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 공간 침수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한 사고였지만 안전 관련 기관들의 대책 마련 부실과 안일한 인식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감사원이 대형 참사 이후 지하차도 등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여전히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 차량이 떠 있고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차량 진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감사원이 전국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전국 지하차도 1000여 개 가운데 16.8%인 180여 곳은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여 곳은 주변 하천 등의 수위 정보와 연동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에 비상탈출 시설이 설치됐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하차도 180여 곳 중 89.6%인 160여 곳은 내부 고립 시 비상탈출구와 비상사다리 등 탈출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지자체들이 지하차도 40곳에 자동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17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지만 안전대책 실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난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고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돼서 예방 사업에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도시비우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에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을 통합 정비하는 걸 말하는데요. 부산시가 부산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정비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의 한 교차로입니다. 횡단보도 앞 교통섬에 기둥이 빽빽합니다. 신호등에서부터 차량 차단봉, 거기다 돌기둥까지 인도에 있는 전봇대도 간격이 제각각입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 불과 2m도 안 되는 공간에 전봇대와 신호등 그리고 교통 표시판까지 어지럽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문 가판대나 분전함,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까지 보행자에겐 불필요한 공공시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간판들이 좀 무질서하게 이제 좀 통일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깔끔한 이미지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기 초량 육거리 저쪽 보면은 이제 신호등이 너무 좀 많이 있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됐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을 방해하는 공공시설을 제거하거나 통합 정비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는 첫 시범 사업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역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보행로와 차도에 펜스나 표지판, 분전함 등 공공시설이 정비 대상입니다. 웨이파인딩 디자인은 길찾기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아니면 보행으로 또 어떤 방법을 택할
어색하더라도 부산역을 직관적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은 성별, 국적, 연령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제 그 지역을 알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는 이번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시비우기 사업은 올해 출범한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의 첫 사업인 만큼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여름방학을 맞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펜싱이나 수영, 골프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부산교육청과 15개 지역대학의 손을 잡고 학습형 늘봄으로 90개 특강을 개설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학습형 늘봄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 교실을 도입하면서 부산시와 16개 기초단체, 지역대학과 손을 잡고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여름방학 학습형 늘봄 운영에는 부경대와 부산교대, 동의대 등 15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다양한 과정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대학은 전공 교수 등 전문 인력과 대학 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펜싱과 K-팝, 수영, 골프 등 9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개설 과목과 신청은 부산 늘봄 지원센터나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전체 면적이 12,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지하철 지하도 상가가 8년째 비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개장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곳인데 정식 개장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에서 광안역 사이 지하도 상가입니다. 길이만 600여 미터에 달해 점포 167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조성됐지만 상가가 텅 비었습니다. 2011년 착공 당시만 해도 부산의 대표 지하도 상가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2017년 준공 이후 8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곳 지하 상가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지하 통로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입주민들도 정식 개통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대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통을 안 하네요. 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이 상가가 좀 번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 2017년 지하도 상가 준공 후 2037년까지 20년간 운영 후 부산교통공사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 이후 몇몇 사업자가 쇼핑타운을 계획하다 포기하는 등 지금껏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운영업체가 점포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정식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설물 보수가 현재 큰 포인트고요. 그걸 완료를 해야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은 서면 지하도 상가와 부산역 지하도 상가 등 공공부분 지하도 상가도 어려움을 겪는 데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개장 성공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